안녕하세요. 판결로 보는 세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사회부차장 박지은입니다. 저희 첫 번째 음주운전 편이 방송이 됐었는데요. 일상생활 속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가 또 알기 쉽게 설명이 되면서 실제 사례와 함께 곁들여져서 매우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도 춘천지방법원 이희경 공무판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 판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좀 어떠신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을 보는 세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또 처벌 사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법은 늘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네. 일상생활 속 사건이 관련 판결이 좀 어떻게 났고 또 그 법률 용어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되면서 매우 좋았다는 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판결로 보는 세상에서 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난폭 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전대를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난폭 운전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됐죠?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는 현행법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도로교통법 규정에서는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을 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난폭운전 금지의 어떤 유형은 이제 나와 있는데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는 경우 또는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난폭운전 행위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난폭 운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복 운전인데요. 이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 행위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 정지나 취소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행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284조의 특수협박죄가 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박 행위로 본다 이러면 크랙션을 심하게 울린다던가 이런 것도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협박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협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의 어떤 행태 중에 뭐 앞지르기를 한다든지 해서 또는 크락션을 세게 울려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한 운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정말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원 도내에서도 이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죠? 네, 보복운전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월지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피고인은 2015년 6월경에 태백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제 추월을 하니까 이에 화가 나서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이후에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차량 급정차를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상해죄도 같이 처벌을 받은 사안인데 매우 위험한 행위였던 점, 그리고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을 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그래도 중하게 맞습니다. 판단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음주운전을 한 뒤에 사고를 냈을 때처럼 50%를 가중처벌하기로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죠.
네, 최근 3월 말경에 이제 양형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교통범죄 사건에서 교통사고 치사죄, 즉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권고 형량이 기존 징역 3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음주나 난폭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특별 양형인재 추가를 해서 1년 6개월이 늘어난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한 것으로, 즉 상한의 2분의 1을 가중한 것으로 양형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 난폭으로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사체를 유기한 채 달아난 경우에는 최장 징역 12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그래서 난폭 보복 운전은 상대방과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히 위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난폭운전, 보복운전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욱하는 마음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행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배려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선진교통 문화를 위해서 이 배려라는 덕목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